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사회과학에서 특히 수리추론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리추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수리추리라고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이 강조됐던 문제가 초창기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5개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직접적인 계산 유형은 뭐 하나 정도, 어떤 때는 출제가 안 된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수리적인 계산이 포함된 언어 추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 자체도 언어 추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 했던 법학 부분, 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4개죠. 수리 계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수리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계산이 조금 포함되도록.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산 자체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만 따로 뽑아 보면은 사칙 연산을 넘어가는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문제는 다양한 규칙과 정보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그 규칙과 원리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교재인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역 빈 원리 파악, 즉 출제되는 영역 일단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규칙에서 이렇게 은근히 개념도 포괄이 됩니다. 그냥 경제적 개념 또는 사회과학적 개념이 은근히 포함돼서 전체적인 출제 원리,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나누려고 한다. 그런 기준 자체는 1,000억이라는 수적 개념이 들어오게 되겠죠. 파악하고 이에 맞춰 주어진 개념 및 원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인 계산력보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리 파악이에요.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규칙에서는 보통 규칙을 저희가 확인할 때는 첫 번째 대상이 뭔가, 또 범위가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충족이 될 경우엔 두 번째, 어떠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사례가 등장을 하면서 항상 조건이 좀 붙습니다. 조건 및 제한 요소가 들어오게 되겠죠. 단순히 이거 대상 맞다 적용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조건, 어떤 때는 예외적인 규정도 소개를 합니다. 그 안에도 포함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에 해당하는 요소가 지문에서 제공된 개념 원리에서 어떤 영역이나 대상에 해당되는가, 여기인가 여기인가 파악하고요. 그리고 사례를 주어진 사례를 적용해서 원리를 통해서, 자, 규칙에서는 이제 적용 규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계산적인 규칙이 나타나게 되죠. 계산, 어떤 식으로 계산해라. 이때 비로소 계산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은 처음 보는 문제를 계산 수적인 요소만 보고 바로 파악한 게 아니라 범위와 대상도 확인하고 조건이 어떤 건가를 확인하고 계산해야 된다. 자, 문제는 이 계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계산이 어려울까? 아닙니다. 계산은 조금 어려운 문제 해봤자 조금 지저분한 계산을 많이 하게끔, 뭐 예를 들어 사칙 연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좀 양이 많습니다. 그 정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게 좀 많을 뿐이에요. 뭐 다른 그 이상의 계산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의 부담감은 떨어뜨리세요. 오히려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은 규칙입니다. 규칙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모의고사 같은데 뭐 타학원이나 그런 데 보시면은 이런 계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들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인데 그거는 좀 물론 연습에서 계산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전 출제 유형과는 조금 동떨어진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칙 연산을 넘어서 뭐 계산이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계산하면 된다. 뭐 A 플러스 B는 얼마고 C 플러스 요 정도 굉장히 쉬웠죠. 근데 여기서 뭐 E 플러스 F에서 좀 더 많이 주어지는 계산 괜찮습니다. 뭐 저희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단순 계산이 양이 많다 뿐이지 계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수적 기준의 차원에서 제시된 경우 계산을 통해서 할 때 이 계산 부당함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이 주는 그래서 어려운 것은 뭐죠? 어떻게 계산해야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를 먼저 파악하자라고 접근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20문제에 대한 60분 테스트 대신 부담감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 리트 기출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PSAT 기출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뒷부분에 몇 개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이미 경험했던 거니까 처음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처음 보는 문제만 20문제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실전 저희 40문항 중에서는 이런 계산형 문제가 6개에서 7개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요새 최근 유행에선 과학기술의 자료 분석형이 조금 더 뭐 계산적인 부분보다는 수적인 확인 정도가 들어오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함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 포함되고 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 8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법학 4개 빼면 일단 사회과에서는 2개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서 뭐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20문제를 경험하기보다는 기출에서 핵심적인 유형 한번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PSAT에서 좀 약간 더 변형된 유형 확인하고 모의고사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거 확인하는 이런 작업으로서 수리 계산적인 부분에 대한 집중 훈련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악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규칙이다. 아마 앞부분을 제가 저희 리트 기출을 실어놔서 뭐 굉장히 수월하게 맞아요. 이것은 이제 상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규칙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계산보다 이런 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쭉 진행했던 거 복습을 하고 PSAT 문항부터 약간 새로운 형태의 소재나 재주로서 들어올 때 이때는 어떻게 적응하겠는가를 좀 더 확장시키는 자, 그런 연습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채점을 좀 하고 시간의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식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OMR 카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출제 의도와 그다음 원리 파악, 요 규칙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따라 사례를 그냥 적용할 때 계산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는 저희 기출문항 중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전 정답률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기출은 무조건 다 100%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좀 많이 틀리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리 계산 유형은 그래서 제가 이제 퍼즐이나 수리 계산은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풀 때는 그냥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따로 시간 압박 안에서 풀게 되면 또 새롭게 과정상을 되풀이해야 돼서 그래서 반복 학습이 상당히 요구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3학년도 문제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특성을 일단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 주민 효용 극대화입니다. 자, 주민 효용 극대화라는 것은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 자, 니은의 기준을 따르면 니은에서는 예산 극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높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규 예산 수준을 정할 때 기존 예산 수준과 똑같으면은 투표 없이 그냥 확정이 되고요. 다르게 되면은 찬반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데요. 부결되면은 기존 예산이 확정 예산이 되죠. 또 신규 예산안이 기존 예산안보다 더 낮은 효용을 주지 않는 한 주민들은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에 따른 효용이 그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효용 극대화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을 추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장 높은 효용인 X 별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기준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돼. 오른쪽으로. 그래서 X1 쪽으로 무조건 더 와야지 예산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건데요. 자, 먼저 기억부터 확인해 보죠. 기억입니다. 자, 값이 기억을 추구합니다. 자, 기억 추구하면 무조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지금 x 별표를 추구하겠죠. 따라서 x 기존 예산이 x1이었다면 신규 예산안은 자, 기억을 추구하게 되면 무조건 x 별표로 자, x1에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였는데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게 x 별표죠. 그리고 우선 기억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무조건 얘를 추구하니까 주민 효용이 높아서 무조건 예산안은 통과가 될 겁니다. 옳은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답 비율이 자, 여기서 자, 오답 비율을 보시면 조금 분산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3번으로 되어 있고 한데 니은을 보죠. 그래도 니은 오답이 좀 많은 편인데요. 자, 니은을 보시면 값이 니은을 추구합니다. 자, 니은 추구한다는 것은 무조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떻게든지 저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존 예산이 자, x 별표보다 큰 상태입니다. 자, 이거보다 예산이 크니까 예산이 이쪽이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그다음 니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붙여진 신규 예산안 이걸 주의하셔야죠. 만약에 똑같다. 그렇다면은 저희 두 번째 단락에서 같은 수준이면은 주민투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 붙여졌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달라야 되고 또 니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더 아래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면은 신규 예산안은 항상 부결된다. 그렇습니다. 니은은 옳은 판단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으면 통과 아닌가? 똑같으면은 주민투표에 붙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조건화된 것은 주민투표에 붙여졌다가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밑에 이것 기존 예산이 x 별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확정 예산은 기억을 추구할 때는 어찌됐든 여기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효용은 가장 높습니다. 기억을 추구하면. 한편 추가할 때가 니은을 추가할 때보다 예산이 항상 적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는 기존 예산이 이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쪽에 위치한다. X표보다 아래쪽이다. 그럼 기존 예산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추가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기하고 자, 주민투표에 통과를 하기 위해선 동일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에 예산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최소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효용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반면에 이쪽 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이쪽 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니은을 추가할 때보다 확정 예산이니까 뭐 주민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상태 유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예산 추구 더 하게 되면 떨어지니까 통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 설정 자체는 그대로 있으니까 역시 효용은 그렇습니다. 기억을 추가할 때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죠. 이 상태죠. 효용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예산 자체는 어떻게 하죠? 득에서 묻고 있는 것은 예산을 묻고 있는 거죠. 기억을 추가할 때가 상대적으로 항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효용은 높지만은 예산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큰 거죠. 따라서 디귿도 옳은 판단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니은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정대행 성교가 뭔가를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기출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최근 문항인데요. 물론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설정해 주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세 가지 기준에서 A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현재보다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으면 개선이 됩니다. 더 이상 개선 이룰 수 없는 정책만 수용 가능하니까 자, 이것은 더 이상 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자, 이것은
효용을 최대한 높인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효용이라도 다 높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효용은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이 높게 되면 효용이 더 전체의 효용값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효용을 최대화시킨 겁니다. 자, 효용이 가장 높게 설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요. 사회 구성원 효용의 산술 평균값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평균으로 평균이 가장 큰 정책을 선택하는 게 여기선 B고요. C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가장 큰 정책 볼토 이것을 최소 극대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최소 극대화 가장 낮은 사람이 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비율도 고려하셔야 돼. 집단 비율이 1과 1을 알파와 그다음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대신 y값이 숨겨져 있죠. 자, 이때는 선택지에서 y값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선 보시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